김해시가 멧돼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 엽사들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멧돼지 포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창원에서 급성 중독 사고가 있었던 업체와 유사한 세척액을 사용한 김해에서도 노동자들이 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업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일대에서 인테리어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소셜미디어에는 최근 2년간 계약금만 받고 사라진 업자를 찾는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령 보천사지에서 발굴된 유물 일부가 일반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천년을 간직한 희귀 유물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야생 멧돼지로 쑥대밭이 돼버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김해 씨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엽사들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피해를 막기 위한 포획 현장을 김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해 비음산 자락. 30년 경력의 베테랑 엽사인 백남전 씨가 사냥개 4마리와 함께 멧돼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산속 곳곳에서 멧돼지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주변에 먹이지를 많이 해놨으니까 어떤 얘기야. 밤새야 열이 해놔놓고 또 낮에는 저거 위에서 어디 장소를 정해 잔다고. GPS 위치 추적기를 착용한 사냥개들은 엽사의 눈과 발이 됩니다. 포획에 나선 지 반나절이 지나고 멀리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냥개들은 엽사가 올 동안 멧돼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에워쌉니다. 당황한 멧돼지와 사냥개들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주랭랑 치며 달아나는 멧돼지. 이때를 놓칠세라 엽사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포획단이 쏜 엽총에 맞아 쓰러진 멧돼지는 비닐로 감싸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집니다. 고구마가 뿌리가 한 손가락 굵기 정도부터 그때부터 멧돼지들이 내려가고 그 농작물을 다 디비버리고 옥수수 같은 그런 것도 산 밑에 있는 것들은 심어 놓으면 뭐 딸 때 정도 다 돼가면 하루 저녁에 와서 피해를 입힙니다.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포획한 멧돼지 수는 약 200마리. 김해에서는 매년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멧돼지와 포획단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의령 보천사지에서 발굴된 국가귀속 유물 일부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쇠솥과 토기 등 희귀 유물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표현민 기자입니다. 의령군 벽화산 자락에 위치한 보천사. 통일신라시대 지어진 천정 고찰로 절터에는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과 승탑이 천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천사지 보존에 나선 의령군은 최근 3차례 발굴 조사에서 토기와 기와 등 희귀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보천사지에서 지난 2016년부터 발굴된 470여 점의 유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일부 유물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유물은 사찰에서 사용하던 쇠솥을 비롯해 송엄사라는 이름이 새겨진 기와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원형 보존이 잘 된 고려시대 쇠솥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유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참 지어놓고 이런 걸 이때까지 참 오래도록 유지했다 하는 게 참 신기하고. 특히 통화 29년 송엄사가 새겨진 기와는 요나라 연호가 남아있어 1011년에 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천사의 고려시대의 이름이 송엄사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이전에 통일신라시대 때 절이 창건이 되었다가 고려 중기에 한번 중건이 되었고 그리고 고려 중기 이후에 와서 다시 또 이렇게 보천사라는 또 명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찰 명은 숭엄사에서 보천사로 이렇게 옮겨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령군은 올해 안으로 국가귀속유물 보존 처리와 이관을 완료하고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보천사지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직업병 경보 발령입니다. 최근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16명이 유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사한 세척액을 사용한 김해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도 노동자 3명이 독성 간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이 중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회사에서 사용한 세척액을 한 업체에서 만든 유사 제품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즉시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김해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시 건강 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1일 이 세척액을 제조한 업체와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겨울 가뭄입니다. 1월 강수량이 전국 평균 1.5mm로 5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하수까지 말라버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경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22일 오전 창원과 양산, 김해, 밀양 등에는 건조경보가, 다른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 지역의 시루 습도가 25에서 35% 내외로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개물림 사고 주의입니다. 경남 소방본부가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경남에서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71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4월부터 9월까지가 전체 건수의 약 60%에 달했는데요. 도소방본부는 주인의 허락 없이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견주에게도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고 맹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모라든지 백혈병, 유방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오셔서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백신에 대한 트라우마와 혐오증이 생겨서 맞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내용은 백신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2세 이상 국민의 약 5%가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5번째로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기존 mRNA 계열의 백신과 달리 독감 백신처럼 합성 항원을 이용해 만든 건데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상이 나왔는데 맞아볼래? 하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새로운 방법의 백신이 나왔으니 그동안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2차에 걸쳐서 즉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는 거죠. 네,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노바백스로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3차만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 2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을 하면 다음 달 7일부터죠. 전국 위탁 의료기관 12,900여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21일 0시 기준 1차 신규 접종자 4명 중에 1명은 이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과 부산 일대에서 인테리어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과 부산 지역 인테리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소셜미디어에 최근 2년간 계약금만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자를 찾는다는 글이 2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업자가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후 잠적하거나 목수 등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고용한 후 일부 비용을 주지 않고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 지역 경찰서를 통해 인테리어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아동학대를 신고한 김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가 경찰에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2일 협회는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아이의 1차 신고 때 가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이 약해 아동이 경찰의 불신과 적개심을 갖게 됐고 2차 신고 시 진술을 거부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피해 아동의 학대와 고통이 가중돼 현재 아이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통영 바다에서 순직한 해군과 해경의 넋을 기리는 제48주년 합동위령제가 22일 이순신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석주 시장과 통영해양경찰서장, 해군 전우회 등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습니다. 합동위령제는 지난 1974년 2월 해군과 해병 훈련병들이 통영 충렬사를 참배하고 돌아가던 중 배가 침몰해 목숨을 잃은 159위의 넋을 기리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22일 창원시를 방문했습니다. 주한 콜롬비아 대사 일행은 허성무 시장과 윤상학 창원대학교 교수 등과 만나 상호 교류 확대를 논의하고 콜롬비아 조선업 공적개발원 조사업과 관련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방문이 창원과 콜롬비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경 양돈농협이 김해 지역 꿈나무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김해시에 전했습니다. 김해시 미래인재 장학재단은 부경 양돈농협에서 장학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경 양돈농협 이재식 조합장은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3월 개최 예정이었던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로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합천군은 대회를 열기 위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며 노력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안전을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천호와 황강변 벚꽃길을 달리는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는 매년 10,000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마라톤 대회로 코로나로 인해 3년 연속 열리지 못했습니다. 김해시가 뇌질환과 특수질환 검진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김해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22일부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내용은 MRI 또는 MRA를 비롯해 전립선암 그리고 난소암과 같이 특수질환 검진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김해 시민 중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비롯해 건강보험 하위 50%가 대상이며 지난해 검진자는 제외됩니다. 김해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업무로 담당자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를 하고 방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점등한 황산공원 불빛정원 운영 기간이 오는 28일에서 4월 30일로 2달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황산공원 불빛정원은 2월 기준 1,000개가 넘는 게시글이 SNS에 올라오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불빛정원은 중부광장 10,000제곱미터 규모를 은은한 조명을 따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돼 있으며 조형물과 수목에도 경관 조명을 설치해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했습니다. 불빛정원은 일몰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불이 켜지며 일몰 시간에 따라 점등 시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